그러면 이것과 대비돼서 이제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보십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글라우컨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요리도 없이 잔치상을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지. 응? 아니 빵과 포도주로 어떻게 사람이 행복해요? 요리가 있어야지 요리.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은 요리도 없이 잔치상을 받게 하셨네요. 빈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풀어진 나라에서는 이제 요리를 먹게 되는 거지. 자, 읽어보십시오. 옳은 말일세. 그들이 요리도 먹게 될 것이란 걸 내가 이전에 그려. 그들은 또한 소금과 올리브, 치즈를 가질 것이요 시골에서 삶아 먹는 구근들이나 채소 따위도 삶을 것이 분명하이. 또한 우리는 아마도 후식으로서 무화과와 콩류를 그들 앞에 내놓을 것이며 그들은 또한 포도주를 홀짝홀짝 조금씩 마시면서 도금량의 열매나 도토리를 불에다 구울 걸세. 이런 식으로 그들은 건강과 함께 평화로움 속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아마도 늙은이로서 고령에 죽으면서 그와 같은 또 다른 인생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걸세. 내가 말했네. 앞에 하고는 벌써 먹는 게 크게 달라졌어요. 소금은 있어야지. 올리브 있어야지. 치즈 있어야지. 구분들 먹어야 돼. 채소 먹어야 돼. 후식도 있어야지. 무화과, 콩류. 앞에서는 빵과 포도주로 그렇게 행복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그 정도 먹어야 돼.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확장된 나라. 근데 이제 이 후식으로 먹는다는 무화과 관련해서 각주가 너무 재밌어. 거기 보면 그 각주의 마지막 문장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남 등에서 가을에 약간의 수확을 보고 있다. 많이 수확을 해요. 요즘은 그것도 우리 박주영 교수가 이제 이 경상남도 남해 분인데 남해 어떻게 하니까 해남을 두 글자를 바꾼 게 남해네. 남해 분 출신인데 사실은 전라도에 자주 오셨고 그랬으면 해남 등에서가 아니라 영암 등에 무화과는 영암이지. 이 전라도 사람은 다 아는 건데. 근데 해남 거꾸로 남해 출신인 우리 박정희 교수가 그래도 해남에서도 나긴 날 거야 아마. 그러나 이제 전라도 사람이 생각할 때 무화과 그러면 영암. 해남이라고 무화과 전혀 안 나갔어. 영암 근처인데 가까운데 나기야 나겠지만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무화과는 영암이고 영암 등에서 많은 수확을 보고 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각주 30질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앞에 이 도금량과 관련해서 각주 38은 이번에는 참나무, 상수리나무. 이것은 제우스의 신수고 그래서 도도네라는 데서는 그 참나무 잎사귀에 살랑거리는 소리로 점을 쳤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나중에 델피의 신탁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전에는 도도네의 신탁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델피의 아폴론 신전의 신탁이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차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최소한도의 나라가 확장됐을 때의 삶, 앞에 방금 전에 최소한도의 나라의 삶과 대비돼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시죠. 그러자 그가 물었네.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대지들의 나라를 수립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런 것들로 그것들을 살찌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글라우콘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겐가? 내가 반문했네. 관습대로죠. 그들은 고생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라 침상에 기대 누워서 식탁에 차린 식사를 하며 또한 요새 사람들도 먹는 것과 같은 요리와 후식을 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네. 주의 알겠네. 비단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호사스런 나라가 성립되는가 하는 것도 고찰해 보자는 것인 것 같군.
하기야 그것도 어쩌면 나쁘지는 않겠네. 그런 나라도 고찰해 보노라면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라들에 있어서 자라나게 되는지를 어쩌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말일세. 그러니까 참된 나라는 내가 보기에는 방금 우리가 서술한 그런 나라, 말하자면 건강한 나라인 것 같으이. 그러나 자네들이 원한다면야 염증 상태의 나라도 생각해 보기로 하세나. 그야 못할 것도 없는 일이지. 실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들로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는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말일세. 침상과 식탁, 그리고 그 밖의 가구들이, 그리고 또 요리와 향유 및 향료, 기녀와 생과자, 그리고 이들 각각도 온갖 종류가 다 추가될 걸세. 그리고 더욱이 이젠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들, 즉 집과 옷, 그리고 신발 따위만을 필수적인 것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회화와 자수도 동원되어야 하며 황금과 상아, 그리고 이와 같은 류의 온갖 것을 갖추어야만 될 걸세. 안 그런가? 내가 말했네.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거기서 잠깐 쉬어갑니다. 이 대목에서 무슨 나라라는 표현이 잔뜩 나와요. 크게 두 부류야. 하나는 플라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나라. 이게 참된 나라, 건강한 나라, 최소한도의 나라예요. 반면에 플라톤이 부정적인 그 관점에서 말하는 나라는 돼지들의 나라, 그 다음에 염증 상태의 나라, 호사스러운 나라, 이런 나라예요. 그렇게 무슨 나라라는 표현이 이 대목에서 집중해서 나오는데 크게 두 부류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관점에서 말하는 나라인데, 국가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 대한 표현이 나중에 이제 3권, 4권, 5권으로 가면서 플라톤이 수립하고자 하는, 이론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나라, 그게 바람직한 나라요, 이상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은 조금 지나가면 칼리폴리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통일됩니다. 칼리폴리스. 이제 폴리스는 이제 여러 나왔어요. 그리고 칼리폴리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됐어. 칼로스, 기본형은 칼로스라는 건데 이게 비우티풀이야. 그래서 직역하면 아름다운 나라인데 의미상 훌륭한 나라지. 그래서 이 지금 그 단계에서는 뭐 건강한 나라라고 표현했다가 최소한도의 나라라고 표현했다가 참된 나라라고 표현했다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조금 지나가면 이제 대표 개념, 결국 플라톤이 수립하고자 하는 나라, 플라톤이 추구하는 나라는 칼리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됩니다. 칼리폴리스. 플라톤이 죽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이 꿈꾸었던 이런 나라를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플라톤이라는 말을 따가지고 플라토노폴리스 이런 표현까지도 썼다. 플라톤의 나라. 그 플라톤의 나라는 뭐야? 플라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국가 폴리테이아에서 그려 보이는 참된 나라, 훌륭한 나라. 그래서 플라토나폴리스를 건설하자라는 시도를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목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나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나라에 대한 여러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중에는 칼리폴리스가 플라톤이 세우려고 하는 긍정적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이름이 됩니다. 칼리폴리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는 뭐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부풀어진 나라, 부풀려진 나라, 염증 상태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이제 다음 단락에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 나라를 한층 더 크게 만들어야만 되네. 앞에 그 건강한 나라는 더 이상 적합치 못한데 이는 이미 그 규모에서 확장을, 수에서 충만을 보아야만 하겠기 때문일세. 이 수는 더 이상 나라에서 필요 불가결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닐세. 이를테면
모든 부류의 사냥꾼과 모방가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많은 이는 형태와 색채에 관여하지만 또한 많은 수의 다른 이는 시가에 관여하네. 이런 사람들로서는 시인들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인 음송인들, 배우들, 합창 가무단원들, 연출가들이 있겠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 즉 여인들의 장신구를 비롯한 소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네. 더 나아가 더 많은 봉사자가 우리에겐 또한 필요하게 될 걸세. 학동 수행자들, 유모들, 보모들, 시녀들, 이발사들, 그리고 일반 요리사들과 고기 요리사들이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돼지치는 사람들까지도 추가로 필요하게 될 걸세. 이 부류는 앞에 우리나라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이 부류까지도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기 때문일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온갖 가축이 필요할 걸세.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하는 말일세. 그렇지 않은가?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다 보면 앞의 경우보다도 우리에게 의사들의 필요성이 훨씬 커지지 않겠는가? 커지고 말고요. 거기서도 잠깐 쉬어갑니다. 의사들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이미 이제 망가지고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필요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커진 나라에서는 무슨 뭐 시인들, 배우들, 합창 가무단원들, 연출가들이 필요하고, 또 유모들, 보모들, 시녀들, 이발사들이 필요하고, 요리사가 필요하고, 요리사도 일반 요리사, 고기 요리사, 야채 요리사, 돼지 치는 사람, 양 치는 사람, 소 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늘어난다는 표현인데, 두 가지만 설명을 하면, 음송인, 랍소도스, 음송인은 그 박정희 교수도 한자로도 한번 썼어요. 음이 입구자를 썼어. 음송, 소리 내어서 읽는. 음송이는 랍소도스. 요 랍소도스라는 히라보로부터, 우리 소장님은 이제 이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분인데, 랩소디라는 음악에서 말하는 랍소디, 무슨 랩소디 인 블루, 헝가리안 랩소디. 그 랩소디가 이 히라버 RH로 시작하는 단어, RH로 시작된 단어. 왜? RH 로라는 이 활자가 히라버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RH로 시작되면 그 의심할 것도 없어요. 이건 100%. RH로 시작되는 단어를 몇 개 아는 대로 대보세요. 그 다 오래된 연륜이 깊은 단어예요. 고대 히라버에서 온 거예요. RH로 시작된 것은. 에? 레토릭, 수사, 리듬. 예. 류마티즘이 얼마나 인류를 오래전부터 괴롭혔는가. 류마티즘. 대표적인 게 류마티즘이에요. 그러니까 RH로 시작된 단어는 예가 있을 수가 없어. 왜? 로라는 그 철자가 하나가 랩소도스예요. 이 랩소도스는 사람인데 음송이라고 하는 음송,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고대 세계에 아주 독특한 일을 했던 일군의 사람들이야. 음송인, 음송가. 요 음송인, 음송가라는 문화사에서 오랄 컬처가 긴 시간을 지나면서 리터릿 컬처로 이행했다는 요걸 보여주는, 컬처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오랄리티, 리터릿 컬처를 한 단어로 말하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고대 세계에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문화사적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플라톤이 제7서한과 파이드로스에서 문자로 씌어진 것에 대한 비판을 하게 돼요. 문자로 씌어진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취약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술 문화. 인류가 오랜 동안 구술 문화가 중심인 시대가 있었어. 이것이 서서히 뭐예요? 뭐가 도입됐어? 문자가 도입된 거지. 문자가. 그래서 구술 문화가 문자 문화로 이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플라톤이 제칠사안과 파이드로스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이 플라톤만의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예컨대 얼마 전까지도 웬만하면 한 사람이 한 10개 정도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단축키 1번 부모님, 2번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봐. 내 전화번호를 누가 물어보는데 내 전화번호가 뭐였어? 그 전에는 곧잘 아버지, 어머니 전화번호로도 몇 개, 적어도 몇 개는 7개, 8개는 그랬는데 이제는 단축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플라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 구슬 문화로부터 이행이 가져오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또 한 번의 이 정도의 대격변이 뭘로? 영상 매체 문화로. 여러 가지 그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영상 매체 문화로. 그 대표적인 게 뭔가?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다 그러면 거실이나 서재에 백과사전이 있었어. 백과사전. 그래서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 전에도 있었어. 뭐 학원사 백과사전, 교육공사 백과사전. 근데 백과사전이니까 권수가 많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으로 채우면 서가 하나가 다 차야 돼. 31권, 32권, 33권. 이 등치도 크고 부피도 크고 이렇게 한 30몇 권 돼야 그래도 백과사전 이러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CD 5장이면 되는 거야. 이게. 야, 그때는 서가 큰 거 하나 가득 해가지고 13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CD 넣고 5장이면 되네 이거. 그 변화가 영상 매체 문화의 이행해. 그래서 랩소더스라는 단어야말로 리터리 컬처의 이행을 너무도 잘 보여요. 상당한 기간 동안 문자 문화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다 보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너무도 당연하게 각자 책 한 권씩 떡 놓고 이렇게 지금 읽고 있어요. 고대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아폴로기아를 보면요, 플라톤의 그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아고라 그래서 책이 과거 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이 당시에는 책을 어떻게 했느냐? 책이 한 권밖에 없어. 일행 중에 책이 한 권밖에 없어. 그러면 뭐야? 책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구술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듣는다라고 표현했어. 아니 어떻게 책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고 듣는다라고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그것을 들었던 거야. 그게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할 것 없이 전혀 읽지 않으려 드는 내가 가르치는 학부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지금 각자 앞에 책이 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읽고 싶을 때 읽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데 그렇게 안 읽으려고 드니 너 그렇게 한번 해볼까? 70명 앞에서 한 사람이 읽고 듣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질나고 얼마나 짜증났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거는 구술 문화로부터 문자 문화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된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게 있어요. 그 예전에는 더군다나 이 시골에서는 동네에 상이 나면 곡 전문가가 와야 돼. 곡 전문가는 일단 누구네 상이 났다 그러면 우선 와가지고 곡부터 해. 아이고 한참 하다가 옆에 상주가 있잖아. 아이고 한참 하다가 근데 누가 죽었대? 누구네 아버지, 누구네 형, 알았어. 또 한참 하다가 그 왜 죽었대? 그러면 오랫동안 알았어. 또 이렇게 그 곡 전문가가 곡을 잘 해줘야 돼. 마치 음성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한데 하필이면 음성인 랍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화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게 지금 읽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본에는 다른 표현인데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오래된 이것도 이제 1쇄, 2쇄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1판, 뭐 초판 어쩌고. 내가 갖고 있는 책에는 너무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참 낯설기 짝이 없는 한자말 집가자를 써서 가복 이거는 또 이 교육교자를 써가지고 가르친다고 교복 야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가복 교복 한자로 하도 오랜만에 쓰니까 획수도 잘 안 써. 복 복은 노복 노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교육 전문 노예야. 노예는 그 수는 지난번에 했죠. 아테네가 자유 시민이 20만이면 노예가 한 10만이야. 그 비중이 만만치 않지. 근데 노예 중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지적 수준이 높은 노예가 있었단 말이야. 과거에. 예. 근데 어쨌든 노예가 노예 신분이 된 거야. 그러면 교육 전문 노예가 되는 거지. 그 교육 전문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 파이다 고고스야. 이거는 소년 단수 이격이 파이데스. 단수는 스라는 말하고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파이다 고고스는 소년을 이끄는 자야. 어디로? 학교로. 그래서 플라톤 대화편을 보면 파이다 고고스에 대한 표현이 여러 곳에 나와요. 여러 곳에. 교육 전담이니까 주로 학교까지 세지 못하게 도련님을 학교까지 가. 그리고 수업이면 이제 수업 중에 땡땡이 못 치도록 도련님 가시기는 어딜 가십니까? 이게 해야 되고 수업이 끝났어. 그러면 또 중간에 오락실 못 가게 해가지고 집까지 가서 도련님 과제물을 하셔야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길에 동반만 하느냐?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이제 가르쳐줘야 되지. 도련님, 그건 곱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지요. 여기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노예야. 근데 보통 노예가 아니지.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파이다 고고스, 소년을 이끄는 자인데 이게 현대 영어로 이게 교사,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교사나 교육자는 존경의 대상이죠. 그런데 영어 단어 페다고그는 사실은 파이다 고고스, 노예에서 왔어. 노예. 그래서 내가 어디다 쓸 때 파이다 된 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쓰이는 걸 봤어. 마치 접시 닦기가 대통령이 된 격의 어휘다. 아, 과거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다 존중받는 교사나 교육자를 가리키는 말이 사실은.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야. 그러니까 박주영 교수도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그래서 한자 말로 가복, 교복이라고 하면 요즘 학부학생이 교복 이것도 한자로 써도 읽지도 못하지만 한글로 교복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는 교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복 자율화로 없어진 학교에서 입는 단체복 그거 말고는 짐작조차 안 되는 거야. 교육과 관련된 노복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박준 교수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가 그런데 또 학동 수행자라고 해도 학동이 또 안 되는 거야. 학동이. 학동이 뭐야 이게 학동이. 응? 광주의 동네 하나가 학동이지 뭘. 그러니까 학동이란 말도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도
각주 40일에 지금 제가 말한 정도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애를 어디다 데려줬느냐? 김나시온에다 데려다줬다고 나와요. 각주 40일에 보시면 김나시온에 데려다줬다. 이것도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시온을 했어요. 원래는 뭐야? 체력 단련장이야. 김나시온이 도처에 있었어. 도처에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아테네가 이렇게 성곽이 있으면 아테네 한 복판에 그렇게 동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비슷한 거리 떨어져서 두 개의 김나시온이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김나시온이 있었는데 장차 이제 중요한 김나시온이 됩니다. 여기에 학교를 세웠어.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리케이온. 그런데 원래는 어떤 자리였냐고? 김나시온, 체력단련장. 시온에 플라톤이 학교를 세웠어. 그게 아카데미야. 근데 나와가지고 제가 3번 아테네에 가가지고 정말 비슷한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데 책에서 보니까 이렇지 직접 가기에는 줄자가 한 1.5km짜리 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하도 여러 책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복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걸 막 걸어서 몇 걸음인가를 셀릴까 1.5km 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까 정말 비슷한 거리 떨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모로 대조적인 두 철학자이잖아. 내용상 그들의 철학과 관련해서. 근데 하필이면 두 사람의 학교도 비슷한 거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방향이 다르고. 그 비슷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확인할 길이 없었고 복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는데 김나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김나시온. 첫 번째 형태인데 김노스는 벗은이야. 나체의. 특히 웃돌이를. 체력 단련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권투 연습장이나 체육관에서도 비교적 그런 격투기 그러면 위 벗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벗은 김노스. 이게 김나시온이야. 그래서 현대 영어로도 영어 도구 불어 영어만 해도 줄여서 짐네시움 체육관, 염주 체육관. 이 도로 표지판 보세요. 줄여서 그렇게 염주 뭐 이렇게 해놨어. 염주 체육관이라고. 그게 다 여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처에 있었던 김나시온이 있었고 두 김나시온,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훗날 요 세 단어는 유럽의 교육에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독일은 고등학교 중에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고등학교를 김나시움, 발음도 비슷해. 김나지움. 독일은 교육제 아닌 것이 이제 하우프트슐레나 레알슐레라는 말을 써요. 하우프트슐레나 레알슐레를 졸업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나지움을 졸업했어. 그러면 대학에 가는 거예요. 김나시움도 문과 이과가 있지. 근데 우리나라도 무슨 고등학교 하듯이 김나시움 앞에 이제 뭐가 붙는 거예요. 지명이든 사람 이름이든 뭐 그 학교 앞에 저런 훌륭한 사람을 또는 지명을 따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김나시움 고등학교, 김나시움을 무슨 김나시움을 졸업한 거야. 그 김나시움은 히라버 김나시온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게 교육제도에서는 요 김나시움에 해당되는 게 리세라는 게 리세. 이것도 역시 뭐 지명을 따든 임명을 따든 무슨 리세. 요 리세를 졸업해야 대학에 진학을 해. 리세는 프랑스식으로 발음해서 리케이온. 그리고 온갖 군대에 영어로 하면 아카데미. 보통 이제 나라별로 있는 아카데미는 학술원, 현대 그리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학술원도 영어 표현은
무슨 아카데미 오브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했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아마. 대한민국 학술원. 그 뭐 온갖 종류의 학술원. 게다가 이제 미국 같으면 육군사관학교를 표현하는 것 중에 밀리터리 아카데미, 경찰대학 폴리스 아카데미. 그래서 그 경찰대학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폴리스 아카데미 1, 2, 3, 4 몇 가지 나왔는지 몰라. 뭐 5, 6, 7, 8. 그 폴리스 아카데미. 요 아카데미. 하고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플라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플라톤의 유산이 이렇게 계속 가는구나. 그 중에서도 최근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의 영화상, 아카데미 영화상. 그게 왜 아카데미 영화상이야? 그게 왜? 그 아카데미 영화상이 주는 트로피는 오스카라고 부르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오스카라고 돼 있는 거고 그 상을 우리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봄에 주는 상.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나 미나리가 상을 받는 바람에 앞으로 봄만 되면 이번에는 또 어떤 영화가, 이번에는 또 누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하는 그 상이 왜 아카데미 상인가? 정확하게는 조금 긴 표현이 있는데 줄이면 필름 아카데미, 영화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 로스앤젤레스에 있어. 그러니까 아카데미 영화상은 무슨 월드컵 축구처럼 한 번은 LA에서 한 번은 뉴욕에서 이런 게 아니야. 왜? 필름 아카데미가 LA에 있으니까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필름 아카데미가 주관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상이 아카데미 상이요. 영화대학에서 주는 상이. 그렇게 온갖 아카데미 상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플라톤과의 연관성이 안 떠오르면 안 돼. 아, 플라톤이 여전히 거기에도 있구나. 이 말 자체가, 아카데미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에 갔을 때 중에 한 번은 플라톤 아카데미를 한번 찾아가 보자. 리케이어는, 이게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래도 되나? 리케이어는 아크로폴리스 통합 입장권에 요 밑에 이렇게 뭐라 그래 토미바퀴처럼 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면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이 아구라도 아크로폴리스 통합 입장권에 보면 아구라 찢어서 아구라 거기 갈 때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리케이온도 거기에 끼어 있어. 근데 대부분 안 가지. 근데 나는 아카데미아와 리케이온의 등거리인가 이것도 확인하고 싶었고 여기를 꼭 간다. 근데 리케이온은 그래도 아카데미아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갔어. 그것도 그 리카비토스 올라가는 그 건너편 쪽인데 다른 데보다는 입구가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어.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지를 않고 통합 입장권에는 있는 것까지는 그나마 다행인데 허술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몇 번을 지나쳤어. 그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가가지고 그 무슨 얄궂은 초소 비슷한 것이 입구인데 그걸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몇 번을 실패하고 물어보고 어쩌고 해가지고 겨우 에이 가까이 있었구만. 그래서 못 찾아. 조금 리키오니까 나한테는 아테네 여러 곳 중에서 각별한 곳인데 좀 찾기 쉽게 해놓지 하고 들어갔어. 그러나 어쨌든 들어가 보면 리케이온 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소개하는 간판도 있고 해서 좀 둘러볼 수가 있었다.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리케이온 그리고 매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페리파토스 학파라고 부르는 거기가 여기다. 이거보다 더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리케이온에서부터 이 아카데미아를 가는 것은 정말 너무도 뭐라 그래 고심참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길이었어. 그 가까이에 무슨 중세 박물관인지 기독교 및 중세 박물관인지 그런 이름의 박물관이 있어서 그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플라톤 아카데미아 지도를 주고 거기를 찍어라. 플라톤 아카데미아. 근데 자기들끼리도 아카데미아는 그 신타그마 광장에서 대학로에 해당되는
거기 덴마크 건축가 형제가 지었다는 신고전주의 건물이 나란히 있는 거기에 아카데미아, 아테네 대학 본관, 국립도서관 세 건물이 나란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의뢰이 가. 그 아카데미아, 거기는 버스 정류장도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아테네 가서 아카데미아 그러면 다 거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그 아카데미아 말고 현대 아카데미아 말고 원래의 플라톤 아카데미아를 찍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잘 몰라. 이 박물관에 있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다.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수가 뭐 한국 사람 이제 그 우리가 많이 겪는 거지만 무슨 뭐 중국 사람이냐? 아니. 일본 사람이냐?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이냐? 응. 근데 너는 왜 한국 사람을 맨 마지막에 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자기의 뭐 텔레비전이 뭐 삼숭 뭐가 어떻고 이제 그런 소리 하고 이제 가는데 플라톤 아카데미다. 현대 아카데미가 아니고 플라톤 아카데미다. 어찌어찌 해서 이제 딱 내려놓는 거예요. 큰 광장에 정말 한적한 광장에 그리스 정교 건물 아주 깨끗하고 잘 다듬어진 정교 건물. 광장이라면 의뢰의 그 종교적 건물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아고라. 그리고는 이쪽에 이제 그 회창살처럼 이제 그 이렇게 담장에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쏙 들어간 데가 입구야. 못 들어가 이 자물쇠를 해놔가지고. 근데 입구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냐면 사람이 한 사람 누우면 딱 맞을 정도가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붉은 글씨로 그건 영어로도 써 있어. 모든 유적지에 그렇게 써 있듯이 고고학적 뭐 유적지, 아르케올로지컬 사이트 어쩌고 이게 이제 딱 써 있는 거야. 그게 플라톤 아카데미아 터야. 그런데 안은 바위 덩어리에 잡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입구는 과자 봉지 그리고 지린내. 아, 내가 여기를 찾아서 그렇게 왔는데. 응? 그런데 잘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리스 정교의 거기는 이제 성 그러면 아기야 혹은 하기야. 하기야는 원래 히라보고 현대 히라보로 아기야. 그 아기야 뭐라고 하는 그 잘 깨끗하게 관리되는 그리스 정교의 교회가 있고. 그래서 현대 그리스는 그 철학사에서는 특히 중세 이성이냐 신앙이냐 철학이냐 기독교냐 라치오 피데스라고 하는 그런 대립 구도가 있는데 현대 그리스는 철저하게 피데스의 승리다. 그리스 정교의 나라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다음 번이야. 우선 그리스 정교야.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터를 그렇게 간수하는 걸 보고는 거기에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혹시 그 주변에 예를 들면 학교가 혹시 플라톤과 관련된 이름을 달지 않았을까를 보기 위해서라도 그 일대를 좀 돌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뭐 발견하지 못했어. 그 사람들한테 아카데미는 그 신타운바 광장에서 통하는 그 길에 있는 것이 아카데미하고 원래 이 자리는 간수가 그 모양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리케이온, 그것들이 세워졌다는 터인 김나시온, 이게 유럽의 교육 제도의 이름으로 지금껏 쓰이고 있는 것이지.